그 사람들이 더 굿을 보러 다닐걸요. 그 사람들이 굿을 하니까 저한테 몰아붙이는 걸 거예요.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고 매일매일 비상식적인 걸 저한테 요구했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매도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맨날 돈 막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멋있고 이게 업에 뭐가 좋냐. 그게 배임이야 내가 생각할 때. 지난 25일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대표이자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프로듀서 미니진의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미니진 대표의 거침없는 폭로는 멀티레이블 체제 도입 이후 우려되었던 하이브의 내부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고 이어 BTS의 음원 사재기 판결문 공개, 단월드와 하이브의 밀접한 관계 의혹이 터지며 하이브는 전례 없는 위기에 휘말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그런 하이브를 두고 대중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3대 소속사는 3대 소속사인 이유가 있다는 근본 3대 소속사론이죠. 미니진 사태 전 시가총액만 무려 9조 원, 연매출 2조 1781억을 달성하며 엔터계의 공룡으로 불렸던 하이브. 업계 1위 하이브는 대체 왜 대중들이 인정하는 3대 소속사가 될 수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근본 3대론의 시작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르세라핌의 코첼라 사태가 있는데요. 국내 음악방송의 앵콜 라이브에서도 아슬아슬한 라이브 실력을 선보였던 르세라핌이 끝내 미국 코첼라 무대에서 차마 가수라 부르기 어려운 실력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앵콜 라이브 논란도 가세, 하이브가 키워낸 아이돌들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강도 높은 트레이닝으로 만든 춤 실력,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간 뮤직비디오 와 프로모션 등으로 단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막상 근본적인 실력은 3대 소속사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들과 비슷한 시기 데뷔한 걸그룹들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코첼라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와 르세라핌을 비교하는 영상들이 대거 제작되며 SM, YG, JYP 3대 소속사가 K-팝의 근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들 소속사는 수익과 상관없이 늘 일정 부분 대중음악씬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왔습니다. SM은 국내 엔터업계 최초로 A&R이라는 개념을 도입, K-팝만의 음반 기획과 제작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또 작곡가 한 명의 음악에서 탈피,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모여 하나의 곡을 만드는 송캠프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송캠프에서 이트라이브, 히치하이커, 라이언 전 등의 히트 작곡가들이 발굴됐으며 해외 작곡가들도 SM 송캠프를 통해 발굴되고 K-팝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뉴진스의 하이보이, 디토, 쿠키를 만든 작곡가 일바 딘버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다양한 장르의 신곡을 발표하는 SM 스테이션 프로젝트는 SM 음악의 폭을 넓혔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이때 함께한 아티스트들이 클래식 레이블 SM 클래식스, EDM 레이블 스크림 레코드에서 함께하며 SM 곡들로 꾸준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JYP 또한 돈에 구애받지 않는 레이블을 세워 아티스트들의 음악적 성과에 몰두했습니다. JYP 산하 레이블이었던 스튜디오 J는 투자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아티스트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죠. 이때 처음으로 지소울이 곡을 발표했으며 박지민, 백예린,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가 스튜디오 J 소속으로 발표됐습니다. 스튜디오 J가 산하 레이블에서 본부로 개편된 이후에는 밴드 데이식스를 필두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를 데뷔시켜 밴드 음악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죠. YG는 시작부터 음악성으로 성공한 소속사였습니다. 지누션, 원타임으로 힙합 전문 소속사로 입지를 공고하게 다졌고 이후 휘성, 거미, 빅마마, 빅뱅, 2NE1 등 실력파 가수들의 성공으로 3대 기획사로 성장할 수 있었죠. 수장 양현석이 댄서 출신이었던 만큼 YGX라는 댄서 레이블을 세워 전문 댄서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음악 수집가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매니아DB를 후원하는 등 한국 음악의 성장을 위한 조용한 행보도 있었는데요. 이들 소속사의 행보가 전부 옳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음악에 한해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 그러나 하이브는 준비되지 않은 아티스트를 데뷔시켜 실력 논란에 휘말리고 게임 사업에 거액을 투자해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는 등 음악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어도어 내용 사태를 거치며 일각에서는 K-팝의 적폐라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하이브의 탄생 배경에 있습니다. SM, YG, JYP가 3대 소속사로 불리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던 2015년 엔터업계를 뒤흔든 공룡이 등장합니다. 바로 BTS였죠. BTS는 화양연화 시리즈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국 진출, 빌보드 핫백 차트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BTS가 월드스타가 되자 BTS를 키워낸 방시혁과 빅히트 뮤직은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 택한 방법이 바로 멀티레이블 체제였죠. CJ와의 공동 출자로 빌리프랩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토스뮤직, 클래디스, 코즈 등을 차례차례 레이블로 인수했으며 미국의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홀딩스, 미국의 힙합 레이블 QCM을 인수
유진수의 글로벌을 향한 발판도 마련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3대 소속사와 하이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중소소속사들을 흡수해 순식간에 대기업이 된 하이브에게는 3대 소속사가 최소 20여 년간 쌓아온 패밀리십이 없었던 것입니다. YG는 빅뱅이 데뷔하기 전부터 YG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제작했으며 SM은 SM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제작하고 국가 선포식까지 하는 등 SM의 소속감을 다졌습니다. SM 합동 콘서트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죠. JYP 또한 박진영을 필두로 예능을 통해 가족 같은 모습을 비추는가 하면 JYP 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공연을 진행해 패밀리십을 강조해 왔는데요. 일부 팬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기는 했지만 이러한 패밀리십은 충성도 높은 코어 팬덤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각 그룹의 팬덤을 결집시키는 장이었으며 각 소속사들은 합동 콘서트에서 신인이나 연습생들을 팬들에게 선보여 화제성을 얻기도 했죠. 이들 소속사가 비교적 원활하게 세대 교체를 하고 미래를 그려낼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패밀리십에 기반한 팬덤의 내리사랑 문화 덕분이었는데요. 그러나 하이브는 이 패밀리십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소스뮤직과 플레디스 영입 직후 연말 합동 콘서트를 진행했으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반감을 샀으며 레이블 간 데뷔하는 그룹들의 텀이 지나치게 짧거나 최근 데뷔한 아일릿과 뉴진스의 컨셉 유사성이 발견되는 등 가족이라면 이럴 수 있느냐는 의문을 자아냈죠. 그리고 이번 미니진 사태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시혁의 적자, 서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내부에서 아티스트를 대하는 대우가 천차만별이었으며 레이블 간 경쟁의식이 도를 넘어 상도덕을 해치는 표절까지 등장해 패밀리십은커녕 멀티레이블 체제의 문제만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지난 23일 박지원 CEO는 하이브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이번 사안을 마무리 짓고 멀티레이블의 고도화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멀티레이블로 대기업이 되는데 성공했지만 그로 인한 빈틈을 들켜버린 하이브. 결국 지금까지 그저 성공하기 위해 음악을 해왔던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